자, 별은 뭐라 그랬죠? 선택자 별. 그래요. 모든 태그는 태그 기술하는 거. 해당 태그를 선택하죠. 뭐 분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물어보세요. 클래스. 얘는 어떻게 하죠? 보통 점 클래스죠. 점 클래스. 해당 클래스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id 이렇게 있죠. 아니다, 샵 id죠. 얘는 클래스 찾는 거고 id 찾는 거고. 클래스는 그룹을 짓는다 그랬죠. 같은 태그 여러 개 클래스 속성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a 태그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클래스 값이 같은 애 클래스이네 여러 개 찾는다 그랬고, id는 id 태그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예. 혹시 죄송한데 초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날라갔네. 자,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속성하면은 해당 속성이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찾는다 그랬죠. 해당 속성이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태그 쓰고 p 쓰고 붙인 다음에 속성하면 해당 태그가 해당 속성이 있는 모든 태그를 찾는 거고, p하고 속성하면 p 태그이면서 속성이 있는 사람 찾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앞에 있는 속성에 이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랑 완전 동일한 애들 찾는다 그랬고요. 물결은 뭐 스페이스로 분리되어 있는데 동일한 값이 있으면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레드 하면 선택이 된다 그랬죠. 블루 해도 선택이 된다 그랬죠. 물결로 하면. 자, 그 다음에 5원은 앞에 위에 짝대기는 뭐야? 짝대기는 이제 짝대기는 하면 뭐예요? 얘는 해당 값이거나 동일하거나 이 값으로 시작하거나 짝대기로 값으로 시작하면서 짝대기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드, 얘는 레드만 검색이 돼요. 블루 하면 검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드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동일하거나 레드로 시작하면서 뒤에 짝대기가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꺽쇠는 뭐라 그랬어요?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는. 달러는 뭐라 그랬어요? 해당 문자열로 끝나는.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png로 끝나요. 그럼 걔만 선택이 되는 거죠. 별은 문자열 안에 해당 문자열이 들어있을 경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H1 아니 예제는 넘어갑시다. 어제 했으니까 본인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 선택자 설명했어요. A 태그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을 평상시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스타일 시트 적용할 때 사용해요. 화면에 없는 애들, 평상시 화면에 없는 애들. A 태그 같은 경우는 링크, 비지티드, 액티브 이런 속성들이 있죠. 링크는 한 번 방문했던 A 태그, 아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A 태그. 비지티드는 한 번 이상 방문한 A 태그. 액티브는 마우스로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해당 상태에 속성을 넣을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호버, 포커스 이런 이벤트가 있다 그랬죠. 어떤 대상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버, 밖으로 빠져나오면 아웃, 오버 플러스 아웃
합치면은 요 합친 이벤트를 호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얘는 선택됐을 때 여기 사용자 입력을 하려고 선택하면 커서가 여기 반짝반짝거리고 깜빡깜빡거리고 뭐 여기 효과를 주죠. 보도색을 선택된 걸 빨갛게 한다든지, 요 선택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됐을 때 호버라 그래요. 아니 포커스라 그래요. 자, 두 개 있는데 다른 걸 눌렀어요. 그럼 얘는 이벤트를 잃어버리고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아래에 포커스가 생긴다 그랬죠. 깜빡깜빡거리고 얘는 포커스를 잃어버리겠죠. 지워지겠죠. 이때 이 이벤트를 뭐라 그랬어요?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거. 여기는 두 개 있는데 얘가 포커스 됐어요. 포커스는 화면상 사용자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 한 개만 존재해요. 다른 걸 누르면 얘 둘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 누르고 다른 거 누르면 얘는 포커스를 잃어버려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블루예요. 자, 예제는 스스로 해봅시다. 이거 했었죠? 이땡 루트, 이거 뭐라 그랬죠? 최상위 태그예요. HTML인 경우에는 HTML이 최상위 태그죠. 이 안에 모든 걸 기술하죠. 그래서 뭐 같아요. HTML 문서에서는 nchild nchild 얘는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죠? 자식인데 자식을 찾는데 전체 자식인가요? nchild n번째 자식이죠? n번째 자식 찾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핵심이죠. 2가 아닌 태그도 이 n번째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해당 n번째가 이 태그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이 태그이면 선택이 되고 아니면 선택이 안 돼요. 마찬가지죠. 얘는 뒤에서부터 n번째 자식을 찾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태그가 아닌 애도 포함해요. 그리고 또 할 때 p태그 같은 애 조심하라 그랬어요. p태그 같은 애. 이 안에 블록 태그 하면 h1 태그 블록 태그죠. 이런 애들 쓰면 안 맞아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nth of type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도 같죠. n번째 자식인데 위에 거랑은 차이는 위에 거는 이 태그 아닌 태그가 계산해서 빠지는데 포함하는데 아래 거는 계산해서 포함되죠.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first child 첫 번째 자식이죠. last child 마지막 자식. 얘도 이 태그가 계산해서 포함돼요. 아닌 애들이 이 태그가 아닌 애들이 계산해서 포함돼서 이 태그가 아닌 애가 맨 처음 오면 선택이 안 돼요.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오면 이 태그가 아닌 애가 마지막에 오면 선택되지 않아요. 얘는 이 태그 중에서만 찾는다 그랬죠. 이 태그 중에 첫 번째 오는 애, 얘는 모든 태그 중에 앞에가 첫 번째 자식이 이 태그인 애만. 자, only child 한 개 있는 거예요. child가 한 개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이 태그가 아닌 애도 포함을 해요. 이 태그가 아닌 태그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선택되지 않는다. 이 태그가 아닌 애를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얘는 이 태그를 제외하고 처리하고요. empty는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자식이 있냐 없냐 얘기해요. 애매한 거는 W3 스쿨에서 또 예제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자, 이 사용자 입력할 때예요. enable, 이게 평상시 텍스트 박스에 마우스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얘가 enable인 상태예요. 기본 상태죠. 사용 가능한 상태고요. disable, 종종 회색으로 돼서 사용자가 선택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 있어요. disable 상태인 거예요.
태그 속성에 input 타입 그 태그 속성에 디서블 속성을 추가하시면 사용 못하는, 화면에 있는데 사용자가 입력 못하는 형태로 변경돼요. 자, 체크드 포커스. 체크드는 라디오 박스,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되었을 때, 포커스는 컨트롤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선택이 되었을 때 포커스 이벤트 발생하는데, 걔 스타일 시트 적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건 뭐 이거 쓸 일이 없어서, not s는 s가 아닌 이 태그를 선택한다. 보통 이거 혼자 쓰여요. 혼자 not s 하면 s가 아닌 다른 태그들을 다 선택해요. 보통 이거 뭐 이렇게 잘 안 써요. 이 not s. 왜냐면 s가 아닌 태그 중 이 태그면 그냥 이 태그 찾으면 되지 뭘 이렇게 써요. 잘 안 써요. s가 아닌 나머지 E, F, D 다 찾고 싶을 때 이거 없이 써요. 타겟은 W3 스쿨에 예제 보여줬죠. 앙카 마그네들 타겟이 되었을 때 그 타겟에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죠.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것도 뭐 많이 안 쓰이는데 있으니까 한번 보라 그랬어요. 여유 없으면 버리세요. 자, 그 트리 설명했죠. 얘는 레벨이 시험 문제 뭐 레벨이 몇인 트리냐, 그리고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뭐 세상이 바뀌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레벨이 4인 트리고요. 레벨은 총 깊이를 의미해요. 최고 긴 게 하나, 둘,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가장 깊은 깊이가 레벨이 4인 트리예요.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시작 노드, 제일 상단에 있는 노드를 뭐라 그랬어요? 이 동그라미가 노드고, 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간선이라 그래요.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래프 배우는데 트리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트리도 그래프예요. 근데 따로 나요. 트리를 워낙 많이 써서. 트리랑 그래프의 차이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트리 경우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프는 여러 개 존재해요. 그래서 그래프는 네트워크나 뭐 그런 데서는 쓰지 잘 안 써요. 전산에선 트리 많이 써요. 왜?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방법이 한 개만 존재하니까 명확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 부분 노드를 루트라 그런다 그랬어요. 루트. 마지막 노드를 리프라 그런다 그랬어요. 리프. 자, 그리고 노드에서 바로 밑에 있는 애를 형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모든 애를 자손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손. 자, 그 다음에 뭐 얘를 기준으로 얘 바로 위에 있는 노드가 부모라 그랬고요. 이렇게 조상이라 그랬어요. 조상. 엔시스턴이랑. 자,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노드를 형제라 그랬어요. H의 형제 노드는 I, J가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자손을 찾는 거예요. A 한 칸 띄우고 B 하면 자손을 찾는 거고요. 자식을 찾는 거. 다음 형제 A 다음에 오는 태그가 B여야 B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오는 모든 B 태그, A, B 하면 A 태그도 찾고 B 태그도 찾고, A.B 하면
A 클래스 A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b이네. A 태그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클래스 .b를 가지고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됐죠? 얘 형제 노드 좀 헷갈리는데 노드 있으면 A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 노드 있으면 B 있고 A 있고 B 있고 B 있어요. A 물결 B 찾으면 어떻게 돼요? 얘 노드 기준으로 얘 밑에 있는 A 물결 B 하면 A 다음에 오는 물결 B는 두 개죠. 얘랑 얘가 선택이 되고 플러스 B 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앞쪽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됐죠? 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거 풀어보고 이해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두 개. 자, 어제 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div 봐드릴게요. HTML 태그는 크게 두 종류 있어요. 인라인 태그랑 블록 태그랑 두 가지가 있어요. 인라인 태그, 블록 태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라인 태그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인라인 태그예요. 스판, A, input, select, 텍스트 에어리어 인라인 태그고요. 블록 태그는 div, h 태그, p, ul, ol 이런 게 블록 태그예요. 두 개 큰 특징이 뭐냐면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스판 인라인 태그는 글씨 쓰는 것처럼 기술돼요. 이렇게 옆으로 글씨 옆으로 쓰잖아요. 다 쓰면 다음 줄로 내려오잖아요. 인라인 태그예요. 잘 보면 글씨랑 관련된 태그들이에요. 텍스트 에어리어? 인라인 태그인가? 넘어갑시다. 블록 태그는 잘 보세요. 그냥 화면 구성하는 애예요. 이렇게 쓰고 나면 다음 줄에 다음 태그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인라인 태그들 여기 이렇게 기술했죠. 이만큼 어때요? 옆으로 기술되고 있죠.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블록 태그들 아래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죠. 인라인 태그하고 블록 태그요. 이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블록 태그들은 크기를 가져요. 크기를. 그래서 크기를 주면 적용이 돼요. 블록 태그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 개씩 선택했어요. 내용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요만한 크기일 텐데 위드 하이 크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레드, 블루, 옐로, 그린 이렇게 크기가 적용이 돼요. 블록 태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스판 태그, 인라인 태그는 크기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출력 결과인데 위드 하이트를 300, 100 했는데 딱 실제 데이터만큼만 딱 붙어 있죠. 특징이에요. 인라인 태그는 크기가 안 먹어요. 크기 관련된 애들이 적용이 안 돼요. 위드 하이 마진도 잘 적용이 안 돼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적용돼요. 어떤 태그에 속성을 줬는데 적용이 안 돼. 인라인 태그일 확률이 있겠죠. 자, 그래서 div의 마진 4를 모두 적용이 되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쳐진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마진이 뭐예요? 마진. 바디가 이렇게 있어요. 바디 안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럼 바디 안에 있는 엘리먼트죠. 그럼 바디하고 이 엘리먼트하고의 거리가 있죠. 요게 마진이에요. 자, 그래서 div 하나 놓고 div 하나를 더 놨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여기 다른 애가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위에 게 마진 크기가 7px예요. 아래 건 5px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그 얘기예요. 마진 7이면 얘는 테두리에 7만큼 잡을 거고 얘는 5만큼 잡을 거니까 두 개 더해서 두 개의 거리가 12가 되는 게 아니고 큰 쪽을 따라가요. 큰 쪽. 7px가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야. 근데 스파는 기본적으로 특이해요. 위아래 마진은 없어요. 크기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위아래 마진은 없어요. 왼쪽 오른쪽 마진은 있어요. 그런데 합산돼요. 얘 같은 경우 12가 돼요. 똑같은 경우에 12가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글씨 쓰는 것처럼 되니까 위아래 마진을 개만 줄 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iv 태그는 이처럼 블럭을 줘요. 명확한 크기의 블럭을 지어요. 이렇게 얘를 div를 감싸면 전체 데이터를 블럭을 줘서 감싸요. 정확하게 전체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요. 스판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주면, 스판에다가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주면 데이터만 딱 감싸요. 데이터만 딱 감싸고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미지가 너무 밑에 가 있네. 자, 이런 메뉴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별 마진 패딩 0. 이건 왜 쓸까요? 웹에 리셋 CSS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얘네는 뭘 하는 거냐면 브라우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h1 태그를 선언했어요. 어떤 브라우저는 h1 태그니까 제목이니까 빨간색에 20픽셀로 표현하자. 그런 브라우저도 있고요. 스타일 시트를 적용 안 하면. 어떤 브라우저는 h1은 뭐 사용자가 알아서 하겠지. 검정색에 한 30픽셀 해주자. 브라우저마다 해석을 다르게 해요. 요 리셋 CSS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뭐는 어떻게 하고 H1은 어떻게 하고 H2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적용해 놓은 CSS예요. 그래서 얘를 상단에 놓으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태그들이 동일한 크기로 움직여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마진 패딩 값도 태그마다 다 달라요. UL 태그, 바디 태그, 헤드 태그, LI 태그 다 다르니까 계산해서 배열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크게 영향을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그를 일단 마진 패딩을 0으로 하고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마진 패딩은 엘리먼트 크기에 영향을 줘요. 어떤 엘리먼트 컨텐트가 100이다. 마진 패딩이 10이다. 그럼 얘네 크기는 다 합쳐져요. 그래서 마진 패딩이 있으면 얘네 크기 100으로 하면 실제 화면에 보이는 건 100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마진 패딩 값이 있으니까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마진 패딩을 일단 0으로 한 거예요. 자, 바디를 먼저 봅시다. 바디는 UL 태그죠. UL, another list.
순서가 없는 이런 리스트들이 쭉 기술되겠죠. 얘네들 UL도 블록 태그고요. LI 블록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나와요. 이렇게 세로로 나와요. 근데 UL 리스트 스타일 타입 넌 얘를 없애래요. 없어졌죠? 보면 없죠? 그 다음에 메뉴 위드 500 패딩 10 마진 20 0 0 40 보세요. 이게 20 이쪽은 0 여기 뭐 남은 공간 다 쳐졌나봐요. 아래쪽도 이게 맞게 된 건가? 마진 맞는 것 같아요? 0 맞는 것 같네요. 40 이렇게 여기 그냥 공간 0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됐죠? 이 메뉴에 이 공간이랑 이 공간 잡아준 거예요. 마진 패딩 10은 요건데 데이터가 적어서 센터 정렬됐나봐요. 기본이 센터 정렬되게 됐나봐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보더 1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약간 회색빛 나는 거. 이렇게 메뉴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메뉴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죠. LI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바꿨어요. 얘가 블록이어서 밑으로 했는데 인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 쓰는 것처럼 옆으로 가서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제목이나 타이틀 보면은 UL 태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나열하거나 뭐 하는 작업들이 있으면 UL 태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긴 A 태그인데 어때요? 이게 원래는 옆으로 기술되어야 되죠. 옆으로.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기술돼 있죠. 블록 태그로 바뀐 거예요. 속성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꾸니까 하나가 한 줄을 차지한 거죠. 자, div 아까 블록 태그였죠. div 하나의 박스를 만들고 박스들을 어때요? 150에 75 마진 패딩값 보도값 넣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div가 블록 태그니까 이런 식으로 쌓여야 되겠죠. 6개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건데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으로 바꿨어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네요. 자, 아까 인라인으로 만들면은 크기가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인라인. 근데 인라인이면서 크기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라인 블록으로 쌓여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돼요. 간단한 예를 볼게요. 우리 얘를 만약에 인라인 블록으로 안 하고 인라인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박스 요만큼만 차지고 그 옆에 박스 이 크기가 안 잡히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글씨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예요. 실제 만큼만 크기가 잡히니까 인라인으로 하면. 근데 이 블록 상태의 모양을 가지면서 인라인처럼 움직이게 하고 싶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라인은 글씨 쓰는 것처럼 옆으로 쭉 기술하는 거예요. 크기가 안 잡혀요. 데이터 내용만큼만 잡혀요. 그 다음에
블록은 크기는 잡히는데 블록처럼 쌓이는 형태로 태그가 잡혀요.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인라인 블록은 옆으로 이렇게 쌓이는데 크기를 가지고 블록처럼 크기를 가지고 인라인처럼 옆으로 쌓여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에요. 더 이상 못 쌓으면 글씨는 다음 줄로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다음 줄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영역 태그가 있어요. 영역 태그. 영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와, 작업하다 보면 화면이 있으면은 보통 특정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우죠. 여기는 메뉴, 왼쪽은 내용, 오른쪽은 서브 메뉴, 아래는 회사 정보, 푸터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잘라서 개발하면 에러 났을 때 변경하기가 쉬워요. 이런 영역을 나눌 때 쓰는 태그가 div 태그예요. div 태그. 그 다음에 글씨에 대한 영역을 잘라서 표현할 때는 스판을 써요. 자, 얘는 블록 태그에 대한 영역이고요. 얘는 인라인 형태의 영역이에요. 두 개 차이점은 둘 다 영역 태그인데 스판은 인라인 형태의 영역이고요. div는 블록 형태의 영역이에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 금방 설명해 드렸고요. 자, 뭐 이거 네이버에서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 태그들이 브라우저마다 다른가 봐요. 이 태그들의 마진 패딩 값을 0으로 했더라고요. 저는 뭐 보통 이렇게 써요. 마진 패딩 0. 아까 PT처럼. 그러면은 마진 패딩 값이 없을 거고요. 자, 바깥쪽이 바디라 그럴 때 보세요. 바디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있죠? 얘가 마진이고요. 컨텐트가 있는데 요 보더에서부터 요 간격이 떨어지죠? 얘를 뭐라 그랬더라? 패딩이라 그러네요. 패딩. 마진, 패딩.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자, 아까 얘기한 거요. 마진은 합산되지 않아요. 얘처럼 이렇게 합산되지 않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간격을 이루면 둘 중에 큰 거를 따라가요. 큰 거를. 그래서 얘 마진이 0일 때 div1이랑 div2가 붙어 있는데 5픽셀 하면 둘 다 5픽셀이에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5가 돼요. 합해서 10이 되는 게 아니고 5가 돼요. 옛날에는 이 계산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HTML 태그들이 나와서 이 계산을 뭐 박싱 사이즈, 박스 사이즈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와서 계산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는데 과거에 웹 디자이너는 계산기 들고 다녔어요. 이거 계산하려고, 크기 계산하려고. 근데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더 5픽셀, 왼쪽 보더랑 오른쪽 보더랑 합쳐졌으니까 간격이 10이 될 거예요. 쉬는 시간이네. 자, 쉬었다 합시다. 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마진 0에서 라이트 값이 5, 그냥 마진 5로 합시다. 5픽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거리가 x일 때 마진값이 있으니까 여기까지죠. 이 거리는 얼마예요? 어렵나?
얼마야? 아, 딴짓 하나? 에? 10이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 5 있을 테고, 여기에 5 있을 테고, 이쪽에 5 있을 테고, 이쪽에 5 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0이 되겠죠. 다음 거 볼까요? 보더 1이고 5래요. 이만큼이 x면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5래요. 야, 그래서 디자이너가 계산기 들고 다닌다고. 옛날 디자인. 요즘은 뭐 방식을 이렇게 안 해서. 이게 뭐예요? 여기 1에서 4 늘고, 이쪽에 4 늘고, 이쪽에 4 늘고, 이쪽에 4 누니까 4, 4, 16 맞나요? 잘 모르겠네. 이 실제 크기는 이렇게 돼요. 뭐 차은우 사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 자, 패딩은 안에 거리라 그랬죠? 이 패딩 15 하니까 붙어 있던 게 15만큼 띄어져 있죠? 패딩도 전체 크기 영향에 줘요. 크기에 영향을 줘요. 컨텐트 컨텐트 크기만 보도 빼고 컨텐트 크기가 X라면 보도는 동일할 테고, 패딩 값이 15 있으니까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해가지고 60이죠? X 플러스 60이 될 거예요. 얘보다 패딩 값을 15로 바꾸면, 모든 div의 패딩 값을 15로 바꾸면 얘보다 60 픽셀 더 커질 거예요. 자, 마진 라이트, 보더 라이트, 패딩 라이트, 컨텐트 위드스. 아유, 이거 뭐 복잡해. 이거 실제 우리 크기를 500픽셀로 줬다 그래서 걔가 500픽셀이 되지 않아요. 아마 내용이 500이면 거기에다가 일단 패딩을 더해줘야 돼요. 전체 실제 하이트를 구하고 싶다. 패딩 더하기, 아니 컨텐트 더하기 패딩 값 양쪽에 있죠. 더하고요. 그 다음에 보더 더하고요. 뭐 그 얘기 쓴 거야. 그 얘기 나중에 본인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라인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써요. 그냥 보더 바깥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우터 라인은 잘 안 써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진 크게 영향을 줘요. 얘가 실제 위드 하이트 값이에요. 그래서 위드 500 했다고 걔 크기가 500 픽셀이라고 100% 보장받지 않아요. 보더 마진 패딩 값 다 더한 값이 걔 실제 그 값이에요. 이것 때문에 디자인이 많이 틀어져 가지고 박스 사이즈라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그리드. 이거 다음 짝으로 여러 개가 나왔어요. 박스 사이즈, 속성, 그리드. 하나 더 있는데 플렉스.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쓰나. 내 실무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해졌어요. 뭐 요즘 넘어가는 경계죠.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들은 거의 안 써요. 개발자나 뭐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쭉 일해 오신 분들은 거의 안 쓰고요. 초입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실태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나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할 것 같아요. 근데 편해요 쓰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프레임워크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jQuery, 너무 오래돼가지고 jQuery, 그 다음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이에요. jQuery, 부트스트랩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div 옛날 방식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새로 나온 이거 개선한 애들은 여전히 물음표예요. 언젠간 바뀔 것 같기도 한데 말했지만 개발은 미래를 예상하고 개발하면 망해요. 지금 당장 메인으로 이루고 있는 걸 개발해서 오늘 공부해서 내일 개발하셔야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방향성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div를 아직도 div를 쓰지 말라는 권장이 나와 있어요.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어요. 시멘틱 태그 및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얘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자, 아직은 div 엄청 많이 써요. 자, div 내용이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내용 인물이 많아가지고 div를 삐져나가게 생기면 어떻게 보여줄 건지 거기에 대한 옵션이에요. 오버플로우 넘치면 비저블 보여줘라 이렇게 나오고요. 히든 숨겨라 넘친 부분을 안 보여주는 거고요. 스크롤 넘친 부분은 스크롤이 생기는 거고요. 오토 내용이 넘치면 생기고 안 넘치면 안 생기고 옵션이에요. div 옵션이요. 여기 예제도 있나 보네. 자, 그리고 비저빌러티 속성이 있어요. 얘는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비저블 보여주고 히든 안 보여주고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 거는 뭐 거의 안 쓰니까. 자, 근데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해당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논 하면은 걔가 화면에 아예 없는 거예요. 비저블은 있는데 비저빌리티는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요 사이에 있던 게 붙었고요. 디스플레이 논으로 설정하면 붙었고요. 비저빌리티 히든으로 설정하면 있으니까 여기 안 보일 뿐이지 있으니까 떨어진 거고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CSS 배웠잖아요. 없는 애들은 계산해서 아예 빠지겠죠. 있는 애들은 계산해서 안 빠지겠죠.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CSS에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돈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죠? 이 안에 있는데 비저블, 비저빌리티, 히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간을 잡고 있죠. 두 개의 차이예요. 자, 포지션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한 거 하나씩 하면 하나 하고 시간 주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통으로 드렸어요. 통으로 나왔어요. 봤던 예제들 좀 확인해 보세요. 요번 시간 자, 확인할 것들 인라인 태그랑 블록 태그 확인하시고요. 가로로 배열, 세로로 배열, 블록으로 배열. 크기 블록 태그만 크기가 적용되지 인라인 태그는 크기가 적용되지 않아요. 스파는 데이터만 감싸고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A 태그도 블록 태그로 만들 수 있어요. 블록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인라인 형태로 배열하면서 블록 태그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고 싶으면 인라인 블록을 사용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인라인 블록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인라인이니까 이거 브라우저를 이렇게 당기면은 빈 공간에 타고 올라올 거야. 공간이 있으면 위로 올라와요. 왜?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을 하는 거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요게 패딩, 아니 얘가 마진, 얘가 패딩. 자, 그리고 상세 더 큰 쪽으로 마진 값을 두 개 태그에 대해서 더 큰 값으로 마진 값을 가지고 있고요. 보더 값 크기,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고요. 마진 값, 패딩 값 전부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고요. 계산할 땐 다 넣어야 돼요. 아웃라인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쓰지도 마세요. 잘 안 쓰는데 존재는 하니까. 보더 밖에 그리는 테두리예요.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히든 속성, 오버플로우 속성. 데이터가 삐져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비저블 그냥 보여준다. 히든 삐져나간 거 안 보여준다.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만든다. 오버플로우 오토. 안 삐져나가면 스크롤이 없고 삐져나가면 스크롤이 생기고. 비저빌러티 히든 안 보여주는 거야.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니까 공간만 잡히고요. 디스플레이 넌 없는 거야. 화면에 없으니까 딱 붙었죠. 얘는 히든, 비저빌리티 히든,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 논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